여러분들 교재 103쪽입니다. 12번째 단원 화학평형단원. 화학평형단원에서는 일단 평형상태에 대해서 규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형상태는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형상태는 델타 G 값이 0인 상태. 그리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평형상태는 G 값이 최소값인 상태입니다. 그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산물의 농도곱의 비를 평형상수라고 표현합니다. 라지 A와 B가 반응해서 라지 CD가 생성되고 균형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스몰 a, b, c, d로 나타났을 때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산물의 농도곱의 비를 평형상수라 하고 농도곱의 비로 나타내기 때문에 concentration, KC라고 합니다. 만일에 반응물이나 생성물 중에 한 개라도 기체가 존재하면은요, 부분 압력을 사용을 할 수 있고, 물론 기체 물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죠. 그때는 부분 압력의 곱의 비로 나타나기 때문에 KP라고 합니다. 앞에서 반응 속도 법칙을 구할 때는 전체 반응식에서의 반응물들의 개수가 속도 법칙에서의 농도의 지수항으로 왔어요. 그럼 지수항에 그 반응차 수는 실험적으로 구해야 돼요. 실험적으로 구하죠. 근데 이 평형상수식에서의 농도의 지수항은요, 전체 균형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그대로 오게 되는 것이 질량작용의 법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저거는 실험적으로 이미 규명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원래 주어진 정반응의 평형상수의 역수관계이죠. 평형상수는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뀝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항상 평형상수는 일정하고, 따라서 평형상수 값을 표현할 때는 몇 도씨에서의 평형상수다라고 하는 것도 표현을 해야 되죠. 3번을 보십시오. 3번. 두 개 이상의 반응을 더해서 전체 반응이 나오면은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더한 반응들의 평형상수의 곱입니다. 첫 번째 열어봤더니 A, B가 반응해서 CD, CD가 반응해서 EF로 되는데 이 두 반응을 다 더해서 이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각각의 반응들의 평형상수의 곱이죠. 세 개 반응을 더해도 마찬가지. 얘 3번과 얘 4번은 우리가 산염기 단원에서 볼 수 있는 예인데,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약산하고 OH-는 NaOH 강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산과 강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이 약산의 짝염기가 생성되는 이 반응의 평형상수 어떻게 구하느냐? 잘 알고 있는 반응이 있죠. 약산이 물을 분해합니다. 즉 가수분해 반응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는 반응의 평형상수를 약산의 Ka, 그리고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은 물 분자가 쪼개져 가지고 히드로늄 이온과 수산의 이온이 되는 건데, 그 반응,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이 무슨 반응이에요? 역반응이죠. 그래서 요걸 딱 더하면은 전체 반응이 나와요.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아세트산의 Ka이죠. 이 반응은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 KW의 역반응이기 때문에 역수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역반응은 역수.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가 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얘 4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은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산이 물을 분해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해요. 따라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암모늄 이온의 Ka, 그리고 암모니아라고 하는 염기가 물을 분해를 해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죠.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암모니아의 Kb. 두 반응을 다 더하게 되면은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과 똑같죠.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의 평형상수는 뭡니까? KW이죠. 암모늄 이온과 암모니아는 서로 짝산-짝염기 관계예요. 짝산의 Ka, 그리고 그 반응에 또 짝염기의 Kb 반응을 더했더니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이 나오니까 결국 짝산의 Ka와 짝염기의 Kb의 곱은 뭐라고요? KW라는 공식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반응을 더해서 전체 반응이 나오면은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더한 반응의 평형상수들의 곱이더라. 그리고 또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일반화한 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D가 생성되는데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이 반응과 위에 있는 반응의 서로 상관관계를 봤더니 위에 있는 반응에서 반응물 생성물들을 개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은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위에 있는 반응의 평형상수에 얼마를 하면 됩니까? 바로 2분의 1승을 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원식에서 다른 식으로 변화될 때 그때 개수가 2를 곱해야 할 수도 있고 개수가 2분의 1을 곱해야 할 수도 있고, 서로 역반응이면 또 마이너스 1을 곱하죠. 그래서 그 n 값을 곱해서 이렇게 나왔다. 여기서는 2분의 1을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이 반응의 평형상수의 2분의 1승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 제일 위쪽에 동그라미 5번 보니까 자, 평형상수는 뭐에 의해서만 바뀐다고요? 온도에 의해서만 바뀐다라고 되어 있죠. 파란색 화면으로 기억 평형상수 이퀄 그리고 온도 의존 상수 밑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평형상수 KT이죠. 반응물, 생성물 중에 한 개라도 기체가 존재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농도가 아닌 부분압력 곱쇄 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반응물, 생성물 개수가 각각 1, 2고 따라서 평형상태에서 이것의 부분압력 분의 이것의 부분압력 그리고 개수가 1, 2이기 때문에 1승, 2승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또 박스 표시하세요. KP와 KC의 상관관계입니다. KC에다가 RT의 델타 N승을 곱하게 되면은요, KP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델타 N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물의 기체 개수의 합 빼기 반응물의 기체 개수의 합이고, 이게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도 없는데, 한 번은 반드시 출제가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에서 세 번째, 평형상수와 반응지수와의 상관관계인데, 현재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에 비교하면 그것을 우리가 반응지수 또는 반응률이라고 합니다. 평형상수는 뭐였어요? 현재 상태예요? 평형상태예요? 평형상태. 즉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하면 평형상수지만 현재 상태가 평형상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평형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평형상태 전의 반응물이 지배적으로 많은 단계일 수도 있고 또는 생성물이 많은 단계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의 똑같은 이 평형상수식을 하면 그걸 반응지수 또는 반응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파란색 화면으로 여기다 박스 표시하고 암기하십시오. 델타 G는 델타 G나 더하기 RT ln Q입니다. 만일에 평형 상태가 된다라면은 델타 G는 제로예요. 그리고 평형 상태가 되면은 이 반응 지수 값이 평형상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델타 G나에서 마이너스 RTln K죠. 요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요. 델타 G나 대신에 마이너스 RTln K를 대입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저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재 105쪽으로 가보세요. 현재 상태에서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곱수에 비인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Q값이 K값보다 작다는 거죠. 작으면은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값의 로가리즘 값은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면은 전체가 음수니까 델타 G 값이 음수. 정반응이 어떻다고요? 자발적이죠. 그래서 Q값이 K값보다 작으면은 하여튼 저 삼식에 의해서 그 정반응에 관한 델타 G 값이 0보다 작아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거꾸로 Q 값이 K 값보다 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 값, 즉 델타 G 값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죠? 정반응이 비자발적이죠?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거를 보면은요, 정반응이 비자발적인 것은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Q 값하고 K 값하고 같으면 이미 무슨 상태라고 있어요? 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일 때 델타 G 값 얼마더라? 0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105쪽에 제일 위에 있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박스 표시하세요. Q값이 K값보다 작으면은 정반응이 자발적이다. 파란색 화면으로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Q값이 K값하고 같으면은 델타 G값이 0이고 이미 평형 상태입니다. 르사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화학 평형에서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농도, 온도, 압력이 변하면 그 변화의 반대 방향,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 변화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평형이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할 때 얼마만큼 이동하냐면은 균형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05쪽에 첫 번째, 자, 이 반응들은요, 모두 질소 기체가 수소 기체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이 반응이고,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개수비가 1대 3대 2의 비로 맞춰져 있어요. 시간이 0에서 T1까지 질소의 농도 일정, 수소의 농도 일정, 암모니아의 농도 일정, 농도가 변화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은 무슨 상태입니까? 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인데 시간이 T1일 때 무슨 조작을 했어요. 무슨 조작했나요? 다른 건 가만히 있는데 질소의 농도가 확 높아졌죠. 그러니까 밸브를 열어서 질소 기체만 더 넣었다는 거예요. 질소만 집어넣으면은 르사텔을 했다면은 질소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돼야 되죠. 질소의 농도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바로 정반응이 진행되면 돼요.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되죠. 저렇게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질소의 농도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이 상태까지 감소가 되는데, 그때 감소하는 만큼이 스몰 a라고 하면은요,
수소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1대 3으로 반응하죠. 수소는 얼마만큼 반응할까요? 그거의 3배만큼. 그리고 암모니아는 계수가 2이기 때문에 몇 배만큼 증가가 될까요? 2A만큼 증가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농도가 변화되지 않는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평형 상태인데 무슨 변화를 주면은요, 항상 새로운 평형 상태까지 도달할 때까지 이 변하는 것은 뭐를 따른다고요? 균형화학 반응식의 계수비인 1대 3대 2, 그 계수비를 따라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를 볼까요? 라에서는 이번에는 무슨 조작을 했냐면은 부피를 조작을 했어요. 0에서 T1까지 질소의 농도 일정, 수소의 농도 일정, 암모니아의 농도 일정. 따라서 0에서 T1까지 시간 동안은 무슨 상태? 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인데 부피를 감소했어요. 보일의 법칙이 하면은 부피를 감소하면은 그것의 압력이 다 증가가 되겠죠.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를 시켰어요. 2분의 1로 감소시키면은 압력이 2배로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농도가 2배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 V equal nRT 부피로 나눠주면은 P는 V분의 nRT죠. V분의 n이 바로 농도죠. 그래서 압력이 2배로 되면은 농도가 바로 2배로 되는 거죠. 여기 T1에서 갑자기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를 딱 시켰더니 질소의 농도도 2배로, 그리고 수소의 농도도 2배로, 암모니아의 농도도 2배로 증가가 됐어요. 르사틀리에 따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까요? 부피가 감소가 됐어요. 부피가 감소가 됐다는 것은 각각의 물질들, 질소의 압력, 수소의 압력, 암모니아의 압력이 각각 어떻게 됐을까요? 각각 증가가 됐죠. 압력이 증가가 되면은 그 압력이 어떻게 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돼야 되겠죠.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은요, 기체들의 경우에는 그 몰수가 적어지는 쪽이에요. 기체의 몰수가 작아지는 방향. 기체의 몰수가 작아지는 방향은, 자, 이 반응에서는요, 기체 개수가 일단 작아지면 되죠. 만일에 반응물 질소하고 수소가 1몰, 3몰 있어서 다 생성물 쪽으로 가면은 다 사라지고 나면 몇 몰이 돼요? 2몰이죠. 기체 몰수가 작아지는 쪽은 바로 기체 개수의 합이 작아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체 개수 합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되고, 저기서는 무슨 반응입니까? 정반응이죠.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이동되고, 정반응 쪽으로 이동될 때 항상 얼마만큼 변화되냐면은요, 계수비 1대 3대 2를 따라야 돼요. 만약에 질소가 이렇게 해서 알파만큼 감소했다고 생각하면은 수소가 얼마만큼 감소할까요? 3알파만큼. 암모니아는 정반응이 진행되니까 생성되니까 얼마만큼 증가될까요? 2알파만큼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106쪽으로 가봅시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하는 이 반응은요, 전형적인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